동시에만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승환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3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또 특강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HSK는 듣기, 독해, 쓰기 3영역으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점수 배분도가 가장 높은 곳이 쓰기 부분이 되죠. 특히 쓰기에서 우리 4급 HSK 쓰기 일부분은 10문제가 주죠. 그 10문제, 문제당 6점짜리. 그렇죠? 한 문제당 6점짜리. 그래서 60점 배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이 부분에서 단어 주고 쓰는 거 그림 보고 그게 하나에 8점이라고 해서 40점이 되죠.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희가 따라서 점수 배점이 높은 쓰기 일부분의 배열 문제를 5문제 정도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과 가장 유사하고 그런 문제들만 우리가 엄선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3월 시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5문제를 푸시면서 그 5문제에 해당되는 중요한 단어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어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6번 보십시다. 4급 정도를 공부하면 이제 중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설명들은 빼고 자, 보시면 깡친이라고 피아노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악기 중에서 피아노나 기타를 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단이라고 이렇게 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럼 피아노를 치는 게 단깡친인데 단자 뒤에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 예, 그죠? 그럼 이렇게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더자가 나온다는 거는 정도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정도보호라는 게 뭡니까? 앞에 나오는 그 동사를 하는 정도를 정도보호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를 하시려면은 나는 피아노를 잘 치려면은 그죠? 자, 워 쓰고 그다음에 치다라는 말 단 그리고 피아노가 뒤에 오겠죠. 깡친 쓰고 정도보호의 오순이 뭡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한 번 더 씁니다. 단자를 쓰고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더를 써줘요. 이 더가 정도보호가 아니고 이 더는 정도보호를 만드는 구조조사입니다. 정도보호는 어디냐? 여기서 피아노를 잘 친다라고 할 때 이놈 예, 단더하오 때 요놈을 정도보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도보호의 문제는 뻔합니다. 전부 다 이 더자 뒤에서 피아노를 잘 치면 단더헌하오 못 치면 단더부하 이렇게 부사들이 더자 뒤에 포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도보호의 기본 호순이에요. 우리가 중국어 기본 회화할 때 나는 중국어를 잘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써먹었던 워 슈어 한위说得很好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동사를 한번 더 쓰고 뒤에 더를 치되 이 정도보호 문제는 난이도가 2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극히 평범한 난이도인데 난이도를 중급으로 살짝 올리려면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느냐 이 정도보호는 앞에 있는 이 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어 잘한다도 我说汉语说得很好인데 앞에 说를 빼버리고 我汉语说得很好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봐보세요. 자, 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완전 짱이다는 니 점빵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빵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방망이지만 형용사로는 훌륭하다는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닌女儿 너네 딸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사들은 이 정도보호를 나타내는 더자 뒤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원래 너네 딸이 피아노를 상당히 잘 친다라고 할 때는 닌女儿 그다음에 단깡친 단더 점빵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동사가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놈을 빼라 이거지. 이해되시죠? 요놈을 빼고 그러면 이제 어수는 주어부터 닌女儿 근데 이제 앞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깡친 되겠고 여기 아래 나온 것처럼 그리고 동사가 옵니다. 단더 치대 엄청 그죠? 전 잘하더라 빵 이렇게 쓰시면 된다. 정도보호를 만드는 문제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순에 앞에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일러준 문제 같은데 단어를 보시면은 여기서 피아노를 치다라는 말 단깡친이라는 단어는 꼭 여러분 알아두세요. 왜냐 쓰기 이 부분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여자 꼬맹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피아노를 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쓰려면은 피아노를 잘 친다 못 친다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야죠. 물론 항상 저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IBT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IBT가 암행어사 마패입니까? IBT 시험 보면 한자를 못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한 김에
병음만 외워두시지 마시고 단깡친이란 말을 진짜 직접 쓸 수 있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86번 답을 봅시다. 원래 여기 보시죠. 여기 사실 이 동사 치다라는 단어 탄이 원래 있었는데 요거를 빼고 닌위얼, 깡친, 단다점방 특히 정도보호를 나타내는 이 구조조사 덧자 뒤에 부사들이 뒤에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자, 87번 먼저 단어 보시면 부득불이라는 단어 있죠. 뿌더부. 그다음 그녀가 있고 카오리 고려하다 이 일을 정신 무겁다라고 할 때는 쭝이지만은 부사로 할 때는 정이라고 되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신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거듭 다시란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연구한다. 我们 정신 연주. 우리가 다시 노력한다. 我们 정신 놀이. 다시 참가하다. 정신 찬자. 다시 도전하다. 정신 挑战.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부사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뿌더뿌라는 부득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도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부사를 두 개를 던져주면 어떤 부사를 먼저 쓰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중국어 어법에서 부사가 두 개 나왔을 때 당연히 순서가 먼저 있죠. 자, 제가 여기다가 어기라는 말을 쓸게요. 위치. 그죠? 우리 4급 듣기에서 A, B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문에서 난더是什么 위치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의 어투는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기라는 것이 말의 뉘앙스예요. 어기. 따라서 어기부사라는 게 바로 뭐냐? 말을 엄청나게 강하게 치는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어기부사가 그 어기부사에 들어가는 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어감을 엄청나게 강하게 친다라는 부사가 어기부사고 그 외에는 일반 부사가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감을 강하게 치는 애들.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라는 부사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따오디. 그죠? 그 다음에 설마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난따오. 그죠? 설마 뭐뭐란 말인가? 그 다음은 마침내라고 하면 종유. 그 다음에 필경, 필시라는 말, 삐징. 그죠? 그 다음 뭐 부득이라는 말, 뿌더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어감을 강하게 치기 때문에 어기부사라 그래요. 그러면 중국어는 어기부사가 일반 부사 앞에 옵니다. 아시죠? 어기부사가 일반 부사 앞에.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어기부사, 여기 일반 부사. 따라서 주어부터 그녀는 부득이하게. 그러면 부득이하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할 때 부득이하다라는 부사를 먼저 쓰고 그 뭐뭐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뒤에다 붙이면 돼요. 다시 뭐 합니까? 다시 이 일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그럼 답은 타, 부더부, 정신, 가오리, 这件事 라고 쓰라고. 단어 보세요. K. 뭐 하냐고요? 케이스 마크를 찍어야죠. 좋은 단어니까. 정신, 거듭. 뿌더뿌. 반드시 몸에는 똑같은 부사지만 이런 부사를 뭐라 합니까? 어기부사라고 하더라. 예.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느냐?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어기부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일반 부사 쓰고 일반 부사니까 뒤에 동사 오겠고 그 다음 비노 오고 그렇죠? 이렇게. 자, 다 뿌더뿌 정신 가오리 저진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7번 문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어기부사와 일반 부사가 나왔을 때 어떤 포지션. 예. 자, 88번 딱 보시면은 받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3급부터 받자문들은 거의 1년 시험에 12분 중에서 한 90%는 나온다 보시면 돼요. 받자문이 나오면은 뭡니까? 일단 어순을 먼저 알아야죠. 자, 받자문의 어순을 보시면은 주어, 바, 목적어, 동사, 그리고 기타 성분이 받자문의 기본 어순이 됩니다. 여러분, 받자문 시험은 3, 4, 5급 급수를 막론하고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받자문이 나왔을 때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일반 어순 이외에 부사나 조동사가 만약에 제시어에 나왔다라고 하면 받자하고 빼이자는 중국어 어법에서 특수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받자 빼이자는 부사들은 받자하고 빼이자 사이 여기에 이쪽에 위치를 합니다. 아셨죠? 부사조 동사는 받자 앞에. 빼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받자문은 저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있죠? 저거. 예, 저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시어에서 주어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받자문의 기본 호수를 암기하시고 부사나 조동사가 제시어에 나오면 받자 앞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받자문은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문제의 추세는 이 받자를 이걸로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생긴 단어를 줍니다. 자, 현재, 장래, 미래 할 때 장자인데 일성이죠.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짱. 그렇죠. 저게 부사로는 장차 뭐뭐 하려던데 저게 이제 문어체로 받자의 문어체가 짱이에요. 이게 을을이다. 뭐뭐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은 판이라고 번역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이라는 거는 번역에서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붙었으니까 결과보호가 되죠. 결과보호라는 거는 이 받자 위치 중에서 액트가 됩니다. 칭 상대방한테 please 뭐뭐 해주세요. 영어,英文. 这篇文章. 자, 이 문장 아닙니까? 이 문장. 자, 여러분 여기서 상대방한테 뭐 부탁하고 할 때 하는 건데 주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장을 요걸로 좀 당신이 좀 번역해 주셔야 할 때 칭니 뭐 칭라오시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받자문 문제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어를 생략한 문제가 있다. 일단 무조건 부탁을 할 때는 청유 플레이스가 먼저 오겠죠. 칭. 자, 그러면 주어가 없어요. 그럼 받자를 써야 돼요. 자, 여기 나옵니다. 바. 예. 뭐를요? 칭바. 这篇文章. 그렇죠. 이 문장을 판니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번역하되 번역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영어 되게. 그죠? 그럼 여기서 청하고 잉원 여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칭자를 빼고 판니가 동사 그 뒤에 정잉원이 기타 성분이 됩니다. 저 청이 결과보호예요. 결과보호가 뭡니까? 그 동사가 어떻게 됐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번역한 결과가 영어로 되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야 뭐 번역하다는 단어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답을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주어가 없죠. 만약에 굳이 여기 주어가 있다면은 뭐 상대방한테 칭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받자문 중에서 주어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바, 这篇 원장 목적어를 쓰고 여기 판이 동사를 붙이고 이쪽 부분이 뭡니까? 액트, 기타 성분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받자문이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부사나 조동사가 나오면 받자 앞에. 마지막으로 받자문은 주어가 없을 수 있다. 그죠? 주어를 안 준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특히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받자를 문어체로 쓰면은 이렇게 짱이라고 하니까 요거 두 개 똑같은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독해하실 때도 짱이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받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9번 문제를 보시죠. 자, 89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즐겨 가는 런촨지장 인천공항 인천공항 있고 페이지 비행기가 있어요. 짱루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짱루어 그죠? 강락인데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를 중국어로 짱루어라 그래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거는 치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샤장, 그러다가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거를 짱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짜이가 있어요? 여기에 도착했겠죠. 저때 저런 짜이는 나는 집에서 공부한다라고 할 때 와 짜이자 쉐시 할 때 그런 짜이 개사가 아닙니다. 왜요? 개사로 쓰려면 앞에 뭡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요 짜이는 지금 보시니까 동사 뒤에 있잖아요. 저는 동사 뒤에 있는 저 짜이를 뭐라 합니까? 결과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이곳에 착륙했다는 뜻인데 어디에 착륙했겠습니까? 한 목적지가 오겠죠. 인천공항밖에 더 있어요? 그럼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주어는 비행기 아니겠어요? 그죠? 페이지 이 비행기가 짱유 15분 후. 자, 방금 우리가 받자문 배울 때 제가 짱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면은 장차 뭐뭐 하려 하다. 따라서 여기는 위라는 이 개사가 우리말로 뭐뭐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냐면 장차 이때에가 돼요. 장차 이때에라고 할 때 보통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보시죠. 짱위 15분 후 오면 장차 15분 후에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가 장차 좀 있으면 15분 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15분 후에. 앞뒤가 바뀌었죠. 따라서 주어, 페이지, 그 다음은 짱위 15분 후. 장차 15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뒤에 쓰면 돼요. 여기 짱루어짜이 어디 착륙합니까? 런촨지장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잠깐 보시면은 특히 여기 있는 단어 짱루어라는 단어, 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착륙하다. 네, 저런 단어가 이제 듣기에서 나오면은 비행기 안이라고 장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을 보시면은 자, 나오시죠? 페이지 짱위 10분 후 장사 이때 그리고 동사 짱루어 그리고 여기 바로 뭡니까? 결과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타 성분이 되겠단 말이에요. 결과 보호로.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번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앞에 경험이라는 단어, 찡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험이 나오면은 제가 우리가 이제 특히 그 독해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저 보시면은 이 단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열을 하실 때 러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무조건 제일 뒤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러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10중8구 동사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로 보내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서 치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할 때 배웠던 레이라는 단어 있죠. 물론 저게 원래 사성입니다만 저거를 삼성으로 읽으면 사실은 저 단어가 성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성으로 읽는 건 6급에서 하시고 사성으로 읽으면 피곤하다지만 삼성으로 읽어버리면 레이 이렇게 읽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누게 할 때 누자가 됩니다. 쌌다라는 뜻이죠. 치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정립할 때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치레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동사로 쌌다예요. 뭘 쌌겠어요? 경험을 쌌다. 치레이 징예. 지식을 쌌다. 지레이 지시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은 경험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레일러 징예 뭐 경험을 쌓겠지만 여기 보면은 풍부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더자가 나오면 관형어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가 오겠죠. 여기서 명사로 쓸 수 있는 거는 풍부한 경험. 요놈이 이제 뒤에 경험이 요놈 뒤에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레일러 펑푸더 징엔이라고 하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가 됩니다. 자,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다 있어요. 그럼 주어가 있겠죠. 여기는 주어 띠디. 짜이 공주어 중 이란 단어가 뭡니까? 개사구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집에서 공부한다. 나는 집에서 중국어 공부한다 해보세요. 워 개사구 짜이자 공부해요. 쉐시 뭐를요? 한위.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주어 개사구 동사 비너 따. 그래서 주어부터 띠디 개사구 짜이 공주어 중 동생이 업무 중에서 동사 지레일러 그 다음에 목적어 펑푸더 징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되게 좋은데요. K마크를 찍어주고 싶은데 요거 지레이 이 단어 레이를 성조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성이 아니고 삼성으로 바짝 꺾어줘가지고 지레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봅시다. 자, 나옵니다. 중국의 가장 기본 호수인 주어 자의 공주어 중이라고 개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지레일러 수로를 쓰고 여기 펑푸더 징엔이라고 비너를 딱 넣어주시면 진짜 가장 뭔가 중국에서 기본적인 어떤 어순이죠. 주어, 개사구, 수로, 비너 순서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경험을 쌓다라는 말을 지레이 징옌 이렇게 지레이 징옌 이렇게 붙여서 외워두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 우리가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배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중국어 HSK나 또는 중국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일본어로 하듯이 중국어로라고 쳐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과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HSK 시험장 갔을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